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비대위 인선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상화의 길 열릴까? 빨리 열려야겠죠. 하지만 전 대표라는 리스크가 국민의힘에는 있습니다. 정지석 비대위원장 체제의 비대위원들이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따끈따끈한 비대위 인선입니다. 뉴스 속보로 저희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병민 대변인이 비대위에 합류했다라는 뉴스 속보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상훈 정정식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김병민 대변인도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6명이죠.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언론인 출신이죠. 그리고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도 합류를 했습니다.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박정하 대변인님, 네. 역시 수석 대변인에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게 됐고, 돌직구 출신이 비대위에서 많이 활약을 하는데, 전주의 의원은 이제 요 앞선 체제, 주호영 체제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다가 그렇죠. 가처분이 나면서 비대위에서 이제 전주의 의원이 물러나셨고, 그렇죠. 새로운 이제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는 또 돌직구 멤버인 김병민 대변인이 또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고, 박정하 대변인은 계속 대변인직을 맡게 되는군요. 오늘 그러면 요 상임 정국위가 열립니까? 오늘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제가 보니까 2시에 상임정국위가 이제 국회에서 열리는 걸로 좀 고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표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상임정국위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의결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비대위가 발족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뭐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오늘 발표가 되고 상임정국위에서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이 비대위가 앞으로 당분간 국민의힘의 최고 의결기구, 최고 지도 체제로 당을 운영하게 되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날짜도 잡히고 해서 당이 이제 앞으로는 지도 체제,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민 우리 돌직구쇼 멤버 다 비대위에 들어가서 새로운 활약을 할 것도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낸 가처분 신청입니다. 내일 가처분 신문 기일입니다. 1차 신문 때처럼 직전 나와서 변론 펼치겠다. 정지석 비대위원장은 문제된 비상상황 규정 등 해소된 걸로 봤다. 기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같은 재판부인데 지난번 재판부가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유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등을 봐도 이게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사의 다소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반영된 논리였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그래? 그럼 당원 당규에 아예 비상상황을 집어넣어. 그래서 당연상구상 비상상황이면 맞아요. 자, 그럼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인용될 또 다른 뭐 측면이나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이제 비상상황 당원 당규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거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1차 때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봐요. 지금 가처분 3번 했어요. 1차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했는데 결국 완벽하게 승리를 했죠. 2차는 남아있던 비대위원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비대위원들은 다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송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기각이 됐건 각하가 됐던 뭐 이준석 대표가 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 중요한 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틀리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들 다 사퇴했죠. 또 1차 때 비상대책위원장 그다음에 비대위원들 전부 다 사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부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설사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당원 당규 개정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예. 그러면 현재 상황은 그 당헌에 보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설사 이게 꼼수고 도돌이표다 할지라도 이제 법적인 판단으로 이건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한다. 이런 결론은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가처분 신문기일도 좀 일찍 잡고요. 지금 상임정국위에서 좀 가결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신문기일도 늦게 잡고 결정도 늦게 잡으면서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 이건 여당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도 사실은 상대할 당이 없잖아요. 상대할 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있는데 지도부가 이제 예. 뭐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던 굉장히 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정은혜 전 의원은 그러면 네. 가처분 인용된다, 기각된다. 이번엔 어떻게 보십니까? 예언한다면, 전망한다면. 이번엔 진짜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실 저도 인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인용이 되었던 것이고, 저는 좀 국민의힘에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오늘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예.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 또 비대위가 또 구성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법원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는 이런 좀 갈등의 구도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대위가 얼만큼의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내일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비대위가 정확한 방향을 좀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비대위가 권한을 가진 권한형 비대위인지 아니면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인지를 좀 명확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굉장히 좋은 당원 당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민심과 당심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당원 당규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비대위가 그런 당원 당규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번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권력 다툼이나 자리 다툼이 아니라 정말 재정비가 되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어제 이준석 전 대표 SNS에 올렸는데 이 전 대표 입장은 뭘까요? 수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 연기해달라고 하겠죠. 에휴,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기석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핵관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하기 전에 노원에서 한 번은 당선돼야 초선이나 한 번 해보고 그런 소리 하라 라고 쏴줬습니다.